인구가 24%나 줄었는데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어떤 곳들이고 그 인구 감소에도 집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성이, 공급의 특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예를, 책에서 예를 든 거는 지금부터 해서요. 2045년까지. 지방은 2040년까지. 인구가 한 25% 준다고 이렇게 예측이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뽑아온 게 그 도시예요. 예, 그러면 그 도시가 그러면 아주 안 좋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도시 상주인데요. 뭐 딴 도시도 비슷합니다. 문경 이런 도시, 지방 소멸 이야기 나오는 그런 도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24% 줄었는데 공급은 80% 줄었어. 근데 그 도시가 그러면은 이제 뭐가 올랐냐를 보게 되면요. 그 신축이 올랐거든요. 예, 그때 그 도시도 이제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넘은 분들이 이제 양질의 어떤 주택 수요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신축 수요를 사면서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지방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39년까지는 가구수 넣는다 돼 있고요. 뭐 서울 수도권 2045년까지는 넣는다 돼 있고 가구수 크게 늘지 않고 인구도 줄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그 가격이 상승한 거는 공급 이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공급 이슈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택시장은 정말 재밌는 특성이 뭐냐면은 이 전세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요. 공부를 해보면요. 이 전세 제도가 만든 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세 제도가 우리가 이제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또 되고요. 왜냐하면 투자자를 많이 끌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월세가 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월세는 다 지어놓고 월세 수익률을 맞게 이제 투자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은 다 월세화잖아요. 월세는 선진국은 우리가 분양시장 가보게 되면 다 지어놓고 이 아파트 월세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팔거든요. 그죠? 우리는 입주할 때 전세가 막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크기 때문에 투자자의 몫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가 공급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어떤 수요가 줄게 되게 되면 투자 수요가 줄고 일반 수요가 줄게 되면은 건설사들이 공급을 못하게 돼 있어요. 환경적으로요. 그래서 지방에 우리가 작은 도시를 가보게 되면은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몇 년에 한 번밖에 공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을 한 번 잘못해가지고 건설사 자체가 휘청휘청하거든요. 우리가 뭐 태영도 있고 뭐 지방에도 우리가 건설사들이 한 단지가 실패하면서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되면 반드시 뭐가 줄냐면 반대로 수요가 줄게 되면은 공급이 더 빨리 줍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대구하고 부산하고 세종인데요. 이 세 개 도시가 가장 시장이 안 좋아요, 지금요. 근데 반대로요. 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안 좋으면 공급이 더 빨리 줄기 때문에 나중에 인구가 감소한 이런 이슈가 있더라도 저는 그렇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수도권은 그런 이슈 때문에 집을 안 사는 사람이 더 괴롭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수도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상승을 하는 상품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신규 아파트, 뭐 신축 아파트 이런 걸 되게 이제 선호하잖아요. 그거는 지방에서 벌써 20년 전부터 일어났던 현상이거든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신축 효과는 우리가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트렌드는 똑같을 거라는 저는 보고 있고, 제가 5년 전에 썼던 책에서도 브랜드 아파트가 신축이 대세가 될 거라고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때 예측했던 건 지방에 그런 현상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인구 이슈가 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더 이제 집중화 더 되고요. 그래서 지방은 저는 구축은 조금 이제 사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서울은 괜찮고요. 왜냐하면 서울은 아파트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구축도 괜찮고, 경기도는 외곽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요. 특히 지방은 이제 저가 아파트 구축은 이제 완전 피해야 되는 아파트 이제 상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피한다면은 인구 이슈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은 뭐 건설사가 어떻게 본다면은 나중에 피해를 입는 거지. 왜냐하면 공급을 적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게 어차피 사람들의 신축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 네. 거고,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소득이 는다는 전제가 되게 되면요.
주택 수요는 줄지가 않고요. 신축 수요는 더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소득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지방이 올라야 되는데, 지방에 가면 지금 5천만, 1천만, 1억짜리도 있거든요. 실제로는 강남에 40억짜리가 50억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한 거잖아요. 소득으로 생각하면 그게 왜 올라야 되지 싶지만 실제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득이 늘고 주택에 대한 수요가 양질의 어떤 품질이 높은 그런 수요가 늘어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양극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인구에 대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득이 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요는 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한민국 한 바퀴를 직접 가본 경험에 비춰볼 때 네. 장기적으로 향후 10년 후에도 서울 수도권은 강세이고 지방은 소멸 위기인 양극화가 계속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시대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네. 지방이라는 키워드에 몰입하시면 지방은 다 안 들어 들어가거든요. 사실 지방 안에서도 광역시도 지방이고요. 좀 일부 중견도시도 100만 정도 수요를 가진 중견도시도 지방이고요. 정말 작은 소도시도 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사라지겠냐라고 한다면 사실 소도시부터 사라지긴 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인생을 한 이제 한 반 정도 살은 것 같은데 제가 죽은 날짜보다는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되기보다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한 소도시를 보더라도 사실 수요가 남아있는 지역들을 조금 집중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제가 언급드렸는데 같은 소도시라도 같은 중견도시라도 결국 수요가 요구하는 입지들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수는 한 32만 소도시 진주 충무 공동의 혁신 도시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기 제가 호갱노노 출처고요. 제가 하락이 저희가 시작되었던 전국적으로 하락이 시작돼서 1년 반에서부터 현재까지 실거래가 가격 변동을 봤습니다. 네, 전혀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고 거의 기본단은 1억까지 다 상승한 기준입니다. 32만 소도시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어저께 지금 캡처해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호가는 이 작은 도시에서 대장 단지 호가가 6억 5천 나오고요. 세네요. 전세가율이 와. 70%입니다. 사실 이걸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 작은 소도시에서 대장이 6억 5천이라고 하면 사실 믿지도 않거든요. 사실 현지 주민들도 사실 믿지는 않아요. 이거 거품이다. 물론 그 전부터 사실 저는 계속 트래킹해 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회복하고 정보성 돌파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작은 소도시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난다. 가장 좋은 수요는 결국 이 아파트를 선택하는 아빠와 엄마 입지와 아빠 입지. 아빠는 일자리와 교통망을 보고 엄마는 아이들이 기르기 좋아하는 학군이라든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상권들에 집중해서 여기 희소성 있는 입지들만 살아남는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은 이미 각자 놀기 시작했고 그 지역 안에서도 분명히 살아남는 입지만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뭐 괜찮은 그런 뭐 기업들이 들어와 있나요? 혁신 도시다 보니까 과거 정부 때 이제 공기업들을 내려보내고 진주라는 작은 도시 안에서도 그래도 공기업이 있고 이 안에서도 분명히 또 판검사들도 계시고요. 의사들도 다 사시거든요. 그렇죠. 여기 주거 타운이 형성되고 또 택지지구로 되다 보면 결국 수요가 있는 사람들, 지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출할 수 있는 수요가 바로 이런 입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지뿐만 아니라 사실 전주로 예로 들면 전주 안에서도 에코시티라는 또 필지가 있고요. 또 다른 도시도 조금 찾아보면 더 중요한 거는 수요가 모이는 곳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사실 사람 사는 곳이면은 방금 네. 말씀하신 그런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법원이라든지 말씀하신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쪽에서 종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주거 환경이 깔끔하고 좋고 그런데 모여 살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 이렇게 반문하세요. 거기 평생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근데 평생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작은 도시를 본다면 이곳부터 봐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광역시랑 소도시랑 비교한다면 당연히 광역시부터 또 봐야 될 거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견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창원도 한 100만 도시기도 하죠. 중간에 한 80만에서 90만 되는 도시들은 이제 청주라든지 천안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디를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천안에는 당연히 신불당을 또 봐야 될 거고요. 청주에서는 당연히 복대동 중심으로 봐야 될 거고요. 이 키워드에 아직 정통하지 않아서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 왜 거기에 수요가 몰리는지를 제 책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아마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인구 감소에도 살아남을
그런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을 해 주셨고, 네. 아무튼 간에 인구 소멸 속도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뭐 최고다. 아. 출산율도 가장 낮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네. 말이 있어요. 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과거에도 맞고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던 사람은 벌고요. 못 버는 사람은 여전히 못 번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도 양극화처럼 사실 입지도 좋은 것만 되기 때문에 결국 주거사다를 이용해서 내가 좋은 입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돈을 못 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욕심이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부동산은 뻥튀기라는 그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희망적인 부분들. 내가 100이라는 숫자를 넣었으면 100을 받아야 되는 수익률 100%는 사실 이 자체가 약간 환상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되게 평범한 자료인데요. 수도권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서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많은 잠실 L스 단지를 가져왔고요. 왼쪽에 이제 경기도에서 평촌 신도시에서 이제 현대 홈타운 단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 기간을 분리해가지고 10년간 투자했을 때 혹은 6년간 투자했을 때 여기 가져왔어요. 중간중간에 다 하락장이 들어간 기준으로 가져왔거든요. 부동산은 사실 이번에 사서 내년에 팔 그런 단타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4년, 6년을 보유하기 때문에 제가 10년간 해서 6년간 각각 수익률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크게 뭐 정한 그런 그 행간의 의미는 없고요. 연평균 살펴보면 10년간 투자했을 때 뭐 4%, 10년간 투자했을 때 뭐 10% 해서 쭉 한번 그냥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그리고 기인마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7% 정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L스는 연평균 한 10% 정도 나옵니다. 사실 7%에서 1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는 부동산들을 다 대시켜봐도 거기서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고, 그리고 혹은 굉장히 잠실 S가 많이 올라 보이는 이유는 돈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장의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내가 편안하게 혹은 내 집 마련을 해서 주거라는 사다리를 가지고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야지 부동산으로 뭔가 엄청난 큰 수익을 얻겠다 하는 거는 그 욕심에서 조금 저는 하락에 좀 정투타를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